오늘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가인의 계보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3장 24절과 4장 1절에서 16절은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2장 4절에서 3장 24절은 에덴 동산의 안입니다.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부부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장 1절부터 16절은 에덴 동산의 밖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혈연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안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밀접한 교제를 나누는 성막 안에, 성전 안의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밖이라는 말은 성막의 밖, 성전의 밖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장 4절에서 3장 24절과 4장 1절에서 15절은 그 구조적으로 서로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3장이나 4장은 구조적으로 완전히 동일합니다. 한마디로 범죄, 심판, 은혜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도식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의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노스에 거주했습니다. 에녹을 낳고 에녹성을 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일궈낸 제약되고 세속적인 문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지만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을 받아 생명을 유지하면서 자손을 얻고 계보를 형성함은 물론 나름대로 문명과 문화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일궈낸 문명과 문화는 지극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인의 후손 람에게 와서 극대화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스스로는 어떠한 선한 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인의 계통의 족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실은 그들이 세속 문명의 발달에 공헌을 하면서도 그들의 제약은 더욱더 심화되어 갔다는 사실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전해 가지만 그 경거는 더욱 항폐해 가는 우리의 현재 상황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가인의 족보는 오직 이곳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것은 가인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구원사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독립적인 가인의 족보는 현재의 위치로 정경적 배열을 함으로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지니게 되어졌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에녹을 낳고 에녹성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인본주의적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앙적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 중심적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문명화, 문화는 발전시키면서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더욱 심각하게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더욱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자랑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악행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극대화가 결국 멸망과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경건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가인의 계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